분당에서 치킨 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분당배달 대행연합의 제니예요. 오늘 먹개비 앱을 보니 배민 못지않게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개비로의 통합 이전에 반드시 성공해서 분당에서 배민 쿠팡을 몰아내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쿠팡 배민 긴장해라. 얼마 안 남았다. 분당의 형 누나들아, 배민 쿠팡에서 그만 시켜요. 먹개비로 시키면 양도 많고 성남에서 할인도 해준대요. 장사하는데 대행회사에서 왜 그러냐 그러실 수 있는데. 아니죠. 사람 사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저같이 4년 정도 되면 친구 같은 사이는 아니어도 동네 이웃 사이 정도는 되거든요.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오히려 점주님들이 요새 분위기도 물어보시고 서로 소통하고 그런 재미로 사는 거죠. 우리는 동네 이웃이랍니다. 저는 거래처에서 많이 사 먹기 때문에 맛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하거든요. 백 선생 정도는 아니지만 찐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죠. 오히려 저 같은 비전문가 소비자 입장에서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 의견을 반영해서 더 맛있어지고 장사가 더 잘 된 가게도 있었답니다. 제니 무시하지 마세요. 이래봬도 혼자 닭 한 마리에 소주 2병 먹고 입가심으로 베라해서 파인트 한 통에 라떼로 입가심하는 분당 사는 여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합 이전이 꼭 성공을 전제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일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자식을 키울 때 사회적인 문제의 불합리함에 맞설 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버티면서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죠. 전 그 희망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그 작은 희망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면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도가 정당하고 과정이 정당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동참하게 될 거라고 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일이 좀 위험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충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치열하게 싸울 거지만 가끔 멀리서 지켜본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따뜻한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치면 안 되거든요. 1년 넘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 아시는 분이 택시 노동자들을 위해서 잘 되는 사업을 그만두시고 가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택시 노동자를 지원하고 노조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영업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 구조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셨답니다. 그분은 가스비 환급이나 급여체계 개선 같은 좋은 업적을 남기셨답니다. 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다고 해요. 택시 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파업을 하기로 했는데 파업당해 사장이 좋은 차를 내어주면 없던 일이 되는 게 부지기수였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일도 많았다고 하셨어요. 참 좋은 일을 하셨는데 정작 본인께서는 자기가 계획한 일의 10분의 1도 못했다고 하셨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전 재산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정작 권익 활동에 앞장서야 할 주체들이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매스컴에서 보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리더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수료 문제가 터졌는데 사실 본질은 수수료가 아니에요. 관계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플랫폼하고 업주들 간의 관계가 불명확해졌어요. 중개라는 게 뭘까요? 중개라는 의미는 적어도 초등학교를 나오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렵지 않게 뜻과 의미를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개의 역할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배민과 쿠팡이 업주들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출의 대부분을 가져고 있다는 게 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개의 역할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것이고 초법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칼만 들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려야 합니다. 이 규정할 수조차 없는 불공정 거래가 암적인 거래로 한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똑똑한 제니도 이런 영업행위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과연 이건 어떤 거래 관계일까요? 일단 이것부터 업주들과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청해주세요. 그래서 제니가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 역사를 공부하고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노비관계로 볼 수 있고 유럽의 중세시대에 존재했던 지주와 농노의 관계와도 같으며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백인과 흑인의 노예관계와 같았답니다.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이들은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줬다는 사실이에요.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사업체가 배민과 쿠팡의 수수료 때문에 망했다면 사람으로 치면 죽인 겁니다. 이게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500년 전, 100년 전에 인권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했던 암흑시대의 관계가 2024년에 버젓이 유지되고 있을까요? 인권이라는 게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고 상인 간 이루어지던 거래관계가 상법으로 들어와 제재와 규제를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인권과 상법이라는 게 어느 순간 누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불공정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제도와 법을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플랫폼의 이런 행위는 인류가 이뤄놓은 위대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한국의 상법을 무시하면서
상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당에서 막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중개거래로 볼 수 없으며 업주와 플랫폼 간의 관계인식이 잘못되었음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법치를 추구하는 국가라면 용인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했다면 천문학적인 벌금을 쳐맞았을 겁니다. 실제로 배민 유럽에서 쳐맞고 있죠. 존나 쌤통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떤 제재를 받고 있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봐도 이미 법의 테두리에서 한참 벗어나 버렸어요. 존재하고 있는 법으로도 관리 감독조차 하지 않으니까 착취 수위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 봐라, 이 나라 이렇게 업주를 착취해도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도 없고 제재나 규제할 생각을 안 하네. 그래 전력을 다해 착취해보자 이겁니다. 이 거래가 중개라면 플랫폼은 중개만 하고 업주의 마진이나 판매 정책, 판매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아야 해요. 이들은 모든 것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한도의 중개 수수료를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한 수수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냐? 국가에서 방관하니까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으냐? 왜 방관하느냐? 제재하고 처벌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총리의 대답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어떻게 정부가 처벌하고 규제하냐라고 대답했어요. 이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잘못이 있으면 과감하게 영업정지와 벌금을 내려야죠. 과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제한법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죠. 입법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와 국회의원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겁니다. 둘 다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의원은 손을 놓고 총리에게 수수료 인하를 주문하고 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정략적이면서 정치적인 행동이며 자칫 정부가 국제소송을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시가 급한 업주들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가 어떠했나요? 국제소송이 걸려서 10년 넘게 재판했고 결국 패소해서 수천억의 달러가 지급되었습니다. 제발 총리님 있는 법이라도 공정위를 통해 제대로 집행을 해주세요. 규제와 처벌이 초법적이라면 제가 두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자 맘대로 받을 수 있나요? 과거에 불과 20년 전에 사나머니 일본 대부업체들 금리가 98%였습니다. 이거 수십 년간 방치해서 어려운 사람들 빚더미 안게 만들고 이것도 못 빌린 사람들은 사채 쓰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나요? 얼마나 가혹하게 외면했나요? 이 문제를 노회찬 씨하고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이자제 한번 만들어서 겨우 29%가 된 나라예요. 노회찬 씨 역할을 지금 당신들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카드 수수료는요 단합해서 올려봤다가 어떻게 되었죠? 내렸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 100%의 이자를 합법적으로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2024년 두 괴물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정치가 퇴보했나요? 당신들은 정령정쟁을 위해서 태어난 것인가요? 제가 말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것인가요? 당신들은 수억의 연봉만 받으면서 이렇게 자영업자들을 외면해도 되는 것인가요? 당신들은 언젠가 머지않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중개라는 것은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겁니다.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중개 수수료라는 게 증권처럼 아주 작은 게 있고 카드 수수료 같이 2%대도 있어요. 제니는 4%를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앱 사용료에 불과하니까요. 이것도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지금 플랫폼은 어떤 제한도 받고 있지 않아요. 금융권도 사기업입니다. 이들도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이자 제한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배민과 쿠팡은 제한법이 없고 있는 법도 안 쓰니까 지금 법 테두리 바깥에 있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세요. 안 하고 있으니까 수수료가 있는 힘껏 치솟기 시작해서 현재 최악의 상황에 봉착해 있는 거 아닌가요? 업주들은 지금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빚을 안 지고 있는 빚도 갚을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당신들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쿠팡과 배민이 괴물이 돼서 업주들을 무지하게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책임감을 좀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지 말고 뭉쳐서 먹개비로 가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